일할 때는 멀쩡하다. 성과도 낸다. 그런데 퇴근만 하면 소파에서 일어나질 못한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 만성 스트레스가 전전두엽의 회백질을 깎아내고 도파민 보상 회로를 하나씩 꺼뜨린다. 문제는 겉으로 아무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 뇌과학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다. 그리고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퇴근 후 소파에 누워서 1시간째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 샤워해야 한다는 건 안다. 밥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인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출근하면 멀쩡하게 일한다. 보고서도 쓰고 회의도 하고 상사 앞에서는 웃기까지 한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본인조차 모른다. 좀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긴다. 이 상태가 번아웃이다. 정확히는 조용한 번아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아웃을 떠올릴 때 극단적인 장면을 상상한다. 출근을 못하거나 회의 중에 울음이 터지거나 실수가 쏟아지는 상태. 그런데 그건 번아웃의 마지막 단계다. 진짜 위험한 번아웃은 그 전에 이미 시작된다.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2019년 WHO는 번아웃을 국제질병분류 ICD-11에 공식 등재했다. 코드 QD85.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증후군이라고 정의했다. WHO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3가지다. 에너지 고갈, 직무에 대한 냉소, 직업적 효능감 저하. 여기서 핵심은 3번째다. 효능감 저하. 내가 뭘 해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슬며시 자리 잡는 것이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다. 지금 3가지를 확인해보라. 첫째, 퇴근 후 소파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한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 둘째, 일은 한다. 하지만 의욕이 없다. 그냥 관성으로 버티고 있다. 셋째, 어차피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친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조용한 번아웃이 일반 번아웃보다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다. 티가 나지 않는다. 일반 번아웃은 지각하고 실수하고 태도가 바뀌면서 주변이 알아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조용한 번아웃은 겉으로 성과를 내기 때문에 누구도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본인도 회사도. 건강검진을 생각하면 된다. 몸이 멀쩡해 보여도 간수치가 빨간불일 수 있다. 간수치가 뜨기 전에 관리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번아웃도 무너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문제는 조용한 번아웃에는 경고등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고등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뇌에서 일어나는 걸까? 문제는 이게 의지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뇌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뇌가 실제로 줄어든다. 비유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줄어든다. 만성 스트레스가 당신의 뇌를 파괴하는 과정은 정확히 4단계로 진행된다. 하나씩 보겠다. 1단계,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비상연료를 분비한다. 원래는 위기 상황에서 잠깐 쓰고 꺼지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야근하고 매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이 시스템이 꺼지지 않는다. 비상연료가 24시간 흐르기 시작한다. 뇌의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 HPA축이 균형을 잃는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기능 자체가 망가진다. 그 다음이 더 심각하다. 2단계, 뇌 CEO 사무실이 줄어든다. 2013년 플러스원에 발표된 연구 결과다.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전전두엽의 회백질이 실제로 감소해 있었다. 전전두엽은 뇌의 CEO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이다. 이 사령탑의 사무실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5년 스트레스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번아웃 상태의 뇌는 전두피질 영역이 과활성화되어 있었다. 쉽게 말하면 뇌 CEO가 사무실은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매일 야근하다가 사무실 자체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뇌 핵심 네트워크는 조각조각 단편화되고 있었다. 뇌과학이 말하는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면 좋겠다. 멀쩡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뇌를 더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다. 3단계 충전 회로가 망가진다. 도파민, 뇌가 보상을 느끼는 회로다. 뭔가를 해냈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고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가 만드는 연료다. 만성 스트레스는 이 충전 회로를 둔화시킨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다. 좋아하던 것도 의미가 없다. 의욕이 사라진다. 이건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다. 충전 회로 자체가 망가진 것이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떠올리면 된다. 완전 방전을 반복하면 최대 용량 자체가 줄어든다. 뇌도 마찬가지다. 4단계 경고등마저 꺼진다. 뇌에는 감정 위험을 감지하는 고성능 경보기가 있다. 편도체다. 이 경보기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전 대상 피질로 전달한다. 그런데 4단계에 도달하면 이 연결 자체가 약해진다. 감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소진이 가속된다. 여기서 핵심 반전이 있다. 일반적인 번아웃은 실수가 늘고 지각이 잦아지고 눈에 보이는 신호가 나타난다. 그건 뇌가 경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 지금 위험해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조용한 번아웃은 다르다. 뇌가 경고 신호조차 보내지 못하는 상태다. 경고등 자체가 꺼져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다. 성과도 낸다. 그런데 뇌는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숫자부터 보자.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이다. OECD 38개국 중 6위. 같은 해 독일은 1300일 시간을 일했다. 그 차이가 573시간이다.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약 71일치다. 한국 직장인은 독일 직장인보다 매년 71일을 더 일한다. 2달 반을 더 일하고도 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 연차휴가 평균 부여일수는 15.1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쓰는 날은 7.9일, 절반도 못 쓴다. 사용률 52.3%. 왜 못 쓰냐고 물으면 답은 간단하다. 직장 내 분위기. 44.8%가 이 이유를 댔다. 눈치 보여서 못 쓴다. 쉬는 것이 곧 민폐가 되는 구조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다.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100m 달리기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장거리인 건 모두가 안다. 그런데 매번 단거리 기록을 요구한다. 한번 느려지면 뒤처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무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 그렇게 100m 전력 질주를 420번 반복하면서 42.195km를 달리는 것이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직장인 9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95%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보라. 이건 특이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경험하지 않는 쪽이 예외다.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 OECD 31위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히 피로감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뇌의 4단계 파괴 시퀀스는 이 환경에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분비되는 환경, 도파민이 보상받을 템이 없는 환경, 전전두엽이 쉬지 못하는 환경. 한국의 직장은 뇌 손상에 최적화된 구조에 가깝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환경에서 번아웃이 오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앞서 본 전전두엽 손상도 도파민 회로의 고장도 개인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뇌를 되돌릴 수 있을까?
다행히 뇌과학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덧붙인다. 아직 되돌릴 수 있다고. 다행히 뇌는 근육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 망가져도 올바른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 2025년 시멘틱 스칼라 리뷰에서 종단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명상, 운동, 인지행동 치료, 뉴로피드백, RTMS 이 5가지 개입을 통해 얇아진 전동두엽 피질과 변형계 과반응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됐다. 줄어든 데가 다시 두꺼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조건이 있다. 같은 방식으로 뇌를 쓰면 똑같이 망가진다.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놓고 다시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과 같다. 회복하려면 뇌 사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 실전 전략 3가지를 순서대로 말한다. 첫 번째, 디폴트 상태를 측정하라. 오늘부터 3일간 3가지를 기록한다. 수면의 질, 피로도, 감정 변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회복의 진짜 첫 단계다. 조용한 번아웃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다. 간 수치를 확인해야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뇌 상태도 먼저 인식해야 고칠 수 있다. 기록하는 순간 뇌는 자기 상태를 객관화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도파민 회로를 재점화하라. 억지로 즐거운 척할 필요 없다. 그건 효과가 없다. 대신 10분 이내에 완결되는 작은 일을 반복하라. 설거지를 끝내든 메일 하나를 정리하든 책 한 페이지를 읽든 뇌는 완료라는 신호에 도파민을 분비한다. 큰 성취가 아니라 완료 횟수가 중요하다. 꺼진 충전 회로에 전기를 한 번씩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다. 세 번째, 코르티솔 차단 루틴을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2가지다. 퇴근 후 30분 걷기, 운동 자체가 코르티솔 분해를 가속한다. 그리고 잠자리 전 2시간은 일 관련 자극을 완전히 끊어라. 이메일, 슬랙, 업무 메신저 전부 알림을 끄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갉아먹는 시간은 퇴근 후다. 일하는 동안이 아니다. 퇴근 후에도 뇌가 일하고 있으면 전전두엽은 밤새 야근하는 셈이다. CEO가 365일 야근하면 사무실이 망가지듯 전전두엽도 쉬는 시간 없이는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만 기억하라. 뇌 손상은 진행될수록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전부다. 정리한다. 조용한 번아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게으름은 더더욱 아니다. 뇌가 실제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전전두엽의 회백질이 깎이고 도파민 회로가 꺼지고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되돌릴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이다. 나 지금 힘들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 단지 뇌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도 된다. 퇴근 후 30분 걷기, 수면의 질 3일 기록, 10분짜리 완결 과제 하나.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뇌는 작은 신호 하나에서 회복을 시작한다. 댓글에 남겨달라. 지금 당신은 몇 단계에 있는지. 그 한 줄을 쓰는 것 자체가 회복의 첫 번째 행동이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영상에서 뇌를 더 정밀하게 해킹하는 법을 알려준다.